안녕하세요.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질문을 좀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몇 가지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카드 소지자는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복지카드 소지자는 이제 수당을 주는 게 옛날에는 뭐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급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경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 법인이나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에 그 국가에서 그 회사에다가 지원금을 보조해줘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법인이든지 법적으로 그 복지자를 써야 되는 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뭐 두세 명을 복지자를 써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못 맞출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지자를 안 쓴 거에 대한 뭐 과징금 비슷한 걸 내고요. 또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복지자를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회사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아마 중증인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증 같으면 1급, 2급, 3급이죠. 경증은 4급, 5급,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경증인 분들은 나라에서 그 회사에다가 30만 원을 보조해야 되는데, 이거는 복지카드 가진 소지자 본인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복지자를 채용한 회사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자를 채용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채워주는 거고, 경비회사 중에서는 복지자들을 뽑아서 이 수당을 받으면 그 중에 한 5만 원이나 뭐 3만 원 또 7만 원 이런 거를 다시 복지카드 있는 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나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 복지자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3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데, 경비회사에서는 그분이 이제 고마운 존재죠. 그러면 일반 경비원하고 일을 똑같이 하는 분이라면 가급적이면은 복지카드 있는 분을 쓰면은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게 이득이라 복지카드 쓰려고 그럴 텐데, 그거를 꼭 받은 거를 일부를 복지카드 있는 분을 주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냥 5만 원이나 뭐 3만 원이나 어디 또 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안 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안 준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2만 원, 3만 원 준다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국가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고 주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회사로 법인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은 실제로 못 받는 경우도 간혹가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테고요. 월급이 적다 그러니까는 뭐 10만 원을 올려준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올려준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봉급을 올려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봉급 인상 부분에 대한 걸 명시하기 전에는 믿을 말이 못 되고요. 또 봉급을 올려주는 거는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올려주시면 되지만, 일반 아파트는 그게 아니고 동대표 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개 올려주는 기간이 그 해 12월 말에 최저임금이 좀 이 변동이 생길 때 조금씩 인상이 되잖아요. 그때 올려주면서 뭐 우리 일하는 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조금 올려준다 하는 개념이 많지, 연도 중간 정도에 일방적으로 올려주는 경우는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봉급을 올려주려면 아까 말한 대로 개인 건물 빼고는 동대표에 의해서 이걸 결정을 해서 이걸 가결을 해가지고 다시 경비회사하고 불러서 근로계약서 새로 써서 계약 변경을 하려 올려줘야 되는데, 이건 아마 연말에나 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
이 중간에는 이런 경우는 올려주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구두 약속은 믿지 마세요. 구두 약속이도 뭐, 거기니 뭐 특기적으로라고 하는 얘기고요. 믿을 거는 못 되는 거고. 또 그 질문하신 것 중에 퇴직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는데, 뭐 해당이 안 되면 뭐 안 주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퇴직금은 무조건 1년 365일이 경과해야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364일만 근무하셔도 퇴직금 해당이 안 돼서 이거 퇴직금을 못 받아요. 이건 노동부 가서 암만 뭐라도 이건 여기 통과가 안 되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간간히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1월 1일 날부터 경비를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전 경비들이 12월 31일 날 오후 6시에 계약이 끝난다 퇴근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계약 만료가 돼서 철수하시는 거고 새로 계약된 회사가 12월 31일 날 18시에 자기 인원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31일 날 18시에 투입한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1월 1일로 써지는 거예요, 이게. 12월 31일 날 18시에 입사해서 그 다음날 1월 1일 날 아침 06시에 퇴근을 하게 되죠. 이분들은 1월 1일 날 입사한 걸로 근로계약서에 써지는데 문제가 누가 생기냐면 A조는 그렇다고 치고 B조는 1월 1일 날 06시에 출근을 하죠. 그런데 이게 12월 31일 날 일부러 공백을 만들어 놓고 A조는 1월 1일 날부터 근무를 하고 B조는 1월 2일부터 근무하는 경우가 혹가다 생겨요. 이거는 이제 그 경비회사의 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근무하는 분은 100% 퇴직금이 발생이 되고 1월 2일 날 06시에 출근해서 12월 31일 날 18시에 퇴근하는 분은 하루가 모자르는 게 돼요. 그래서 퇴직금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거는 언제 입사하든 간에 꼭 1월 1일이 아니라 뭐 2월 달이건 5월 달이건 아무 때나 입사를 해서 그 다음 해까지 365일이 무조건 경과를 해야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하루라도 모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차, 월차, 이제 휴가를 주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경비부들은 이제 06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06시에 퇴근을 하는데 나는 연차를 쓰겠습니다. 뭐 월차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를 어떻게 노시냐 하면 0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 하루라고 치고 그걸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틀치를 그 공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경비분이 하루 일하는 거는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로 조건상 하루 근무하시면 이틀 근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만근을 하면 하루 근무했다 그랬는데 하루 근무한 게 아니고 이틀 근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연차가 만 15개가 있는데 내가 연차 써야겠다 그러면 하루를 제 말대로 24시간을 노르면 연차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2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다른 현장에서도 뭐 시끄러운 게 많은데 이틀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데가 이제 연차 하루 쓴다 그러면 오늘 결정을 해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놀고 오후 6시에는 들어와서 밤에 근무를 할래? 아니면 낮에 놀고 오후 6시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할래? 그러는 그 단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루 연차 쓸 때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연월차는 내가 그냥 24시간 쉰다 그러면 2개가 공제된다는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질문인데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가 가능한지요 물어본 분이 계신데 뭐 아마 식당을 하시거나 뭐 부동산을 하시거나 이거 하다 보면 다른 직업인 분들이 많이 하러 오시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건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직업소개서를 운영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분들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경비업하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인데, 전과자는 뭐 경비회사가 못 쓰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전과자 인정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불량인 분들이에요. 신용불량인 분들이 들어오면은, 신용불량인 분들은 뭐 안 쓴다고 그러지는 않는데, 경비회사 입장에서 이 봉급을 줄 때, 그분한테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비회사로서 좀 부담이 가는 그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용불량은 경비회사에서 좀 안 쓰려고는 그러죠. 안 쓴다고 100%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회사에 때 신용불량자는 좀 안 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마을금고나 뭐 이런 뭐 좀 그 3금융권으로 통장을 만들면 뭐 압류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경비회사 입장에서는 전과가 있는 분은 무조건 못 쓰는 거고요. 신용불량이 있는 분은 못 쓰는 건 아닌데 조금 안 쓰려고 그러죠. 뭐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고 경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선족 분들이 많이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고 경비를 하러 오세요. 그러니 조선족 분들이 이제 두 부류거든요.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귀화를 완전히 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면은 교육기관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그러고 교육을 시켜요. 이 경비원 신인교육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이제 F4나 뭐 이런 비자,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은 취업이 안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전과 조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는 경비를 입사를 하고 나서 전과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간의 통관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입사하기 전에 두 가지 범죄 조회를 하죠. 성범죄 하나, 일반 범죄 하나를 해서 조선족으로 주민등록을 취득을 안 하시고 F4나 이런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의 전과 조회가 안 돼요. 이분이 막말로 현행범이라면 뭐 중국 측에 조회를 해서 금방 전과 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을 전과 조회를 중국에 부탁을 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이 이게 몇 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 주민등록을 소지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서 가서 내 신분증만 딱 제출하면 바로 전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조선족인 분들은 범죄조회가 안 되니까, 범죄조회가 안 된 분은 경비로 취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경비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취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한 게, 돈 주고 그 경비 교육 시키는 데서 취업이 된다고 해서 교육받고 왔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취업을 시키시는 분들, 교육시키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10만원, 뭐 12만원 내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를 돈을 받고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거는 경비 교육하는 분들도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서 이건 교육을 시키지 말으셔야 되고요. 조선족도 가능한 건 있어요. 외곽 청소라든가 여자분들 청소는 가능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범죄 조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외곽 청소하신다고 오거나 여자 청소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조선족은 얼마든지 그거는 취업을 시켜드리고 소개시켜드리는데, 경비를 하시려고 오시는 남자분은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전과 조회 때문에 안 됩니다. 경비가 취업을 시키기 전에 전과 조회를 안 하고 취업을 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그 경비회사는 크게 다칩니다. 뭐 행정적 조치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굳이 조선족을 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없는 거기 때문에 조선족은 무조건 안 되니까 주변에 조선족 분들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이렇게 F4 비자가 생긴 게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해요. 어느 분은 주민등록증이 있나 하면 있대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속아봐서 가지고 가면 와보라 그러잖아요. 이 주민등록증이 아니에요. 취업비자예요. 근데 이 조선족 분들이 주민등록증이 있냐면 있다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진짜 있고
7명 정도는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지 뭐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취업비자 가지고 있는 증명서를 주민등록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물어보죠.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비자는 번호가 없는 건데 제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 귀화가 안 되신 분은 경비가 안 된다는 걸 알고요. 그 아까운 돈 없애지 마시고 교육을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